네, 안녕하십니까. 인젠트의 김중식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이파스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통합 전략과 고객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뭔가 세션에서 뭔가 하나씩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파스가 뭔지 아마 생소하실 텐데 아이파스가 뭔지만 기억하고 가시면은 아마 이번 세션 귀한 시간 내신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이파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장표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파스라는 거는 예상들 하셨겠지만 파스에서 앞에 I자를 이렇게 앞에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는 그 인티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애지어 서비스입니다. 연계 플랫폼을 서비스처럼 활용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글로벌한 vendor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가장 큰 목적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인프라 환경이 인프라 환경이 자유로워지고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연해진 환경에서 어떻게 이 환경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기업에 은행에 가치를 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빨리 만들고 빨리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빨리 통합되고 연계돼서 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할 것이냐라는 개념에서 아이파스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이파스에 등장하고 인젠트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객 사례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금융권에서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산업도 변화가 많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금융권만큼 최근에 많이 바뀐 데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많은 제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막 나오면서 당연히 IT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몇 가지 사례만 보면은 핀테크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깊숙이와 깊숙이 저희 생활에 파고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그 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AI가 사실 안 들어간 데가 없던데 AI도 여러분들 금융 업무 하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클라우드 환경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제도의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뭔가의 그 비용의 절감, 효율성 이런 게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잘 지원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IT 담당자들에게 부여된 미션은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빨리 잘 만들고 이 서비스들 간에 통합해서 뭔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소스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을 해서 관리하고 통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원들은 어떻게 딱 필요한데 정확하게 배치를 하고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한 크게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5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 봤는데요. 클라우드하고 인티그레이트, 그 다음에 오토메이트 이 3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부분. 클라우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고객들이 이하스 수준, 인프라 수준에서 쓰고 계셨지만은 최근에는 플랫폼, 그 다음에 사스 쓰시는 게 많이 보편화되고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이런 환경을 어떻게 잘 쓰고 우리의 업무에 도입을 해볼 것인가 이러한 게 사실 클라우드에서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인티그레이트 영역은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는 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기존의 많은 IT 자원과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고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은 이걸 잘 묶어야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티그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토메이트는 프로세스를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동화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를 뭔가 자동화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아니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MCI나 FEP 또는 EAI, ESB 솔루션을 가져다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클라우드가 더욱더 보편화되고 AI가 더 많아질 것이고 인티그레이션 요구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 이 MCI나 FEP 이런 그 EAI, ESB 솔루션은 가까운 미래에 좀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도입해서 쓰고 계실 거고요. 가까운 미래, 그 미래가 몇 년이 될지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가까운 미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고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아이파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파스라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연계 벤더들이 아이파스로 다 전환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는 약간 생소하시지만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바뀌어가고 있고 국내 시장도 멀지 않아 아이파스가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파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장에서 보는 아이파스의 5가지 특징을 좀 들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그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이게 사실은 제가 보면 아이파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True Native to Cloud입니다. 저희가 뭐 쉽게 말하는 네이티브 클라우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냥 클라우드 환경에서 연계 시스템이 돌아가는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파스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빨리 만들고 빨리 시장에 출시를 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필수적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은 뭐 CI/CD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MSA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 부분이 아이파스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소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스라는 것은 인티그레이션이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시스템들을 붙이는데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를 만들면은 이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바로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하면은 시간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소스 시스템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커넥터라든지 어댑터를 다양하게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로 코드입니다. 제로 코드, 로우 코드 다들 아실 텐데요. 제로 코드가 왜 갑자기 연계에서 튀어나왔냐라고 하면은 아까 서비스 자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서비스를 새로 만들 때 그 서비스 혼자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뭔가 코딩을 하고 그 코딩을 검증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최근에는 서비스가 바로바로 출시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코딩을 하지 않고 코딩 없이 제로 코드, 로우 코드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5번째가 유니파이드. 뭐냐면 통일된 아키텍처와 통일된 연계 아키텍처, 그다음에 통일된 연계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연계 시스템이나 연계 대상 시스템이 과거에는 온프레미스만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도 멀티 클라우드에 막 두시고 쓰실 거예요. 이때 매번 아키텍처가 다르다고 하면은 매번 그 아키텍처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할 겁니다. 어디에 시스템을 두든 동일한 아키텍처로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지 시스템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가상화인데요.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에 있든 어떤 클라우드에 있든 어디든지 둘 수 있지만은 이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는 항상 같은 데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있을 수 있죠. 이때 매번 그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복제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이 복제 비용, 관리 비용, 동기화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도 마치 내 데이터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비스를 빨리빨리 만들고 대응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아이파스의 특징을 한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오늘 아이파스 처음 들었는데 이게 대세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 라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파스 시장의 성장 요인은 이게 제가 이렇게 뽑아낸 게 아니라 제가 AI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요즘 아이파스 많이 쓰던데 아이파스의 성장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6가지를 도출해 주더라고요. 먼저 디지털 혁신.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최근에 디지털 혁신하면서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화 됐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술도 많이 올라오고 인식도 좋아지고 물론 비용 절감도 같이 고민하실 거고요. 그 외에도 6가지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이파스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요, 글로벌 마켓 리서치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제가 2가지만 뽑아왔는데 2개 다 보면 공통적으로 2031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아이파스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서치 자료를 봐도 비슷하게 대부분 20% 후반대 내지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글로벌 시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한국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까운 미래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속도로 저희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파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인젠트의 아이파스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젠트는 3가지 레이어, 클라우드, 인티그레이트, 그다음에 오토메이트라는 3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이 아이파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부분은 저희 인젠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표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인젠트가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테넌트 같은 그런 부분까지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번째 레이어는 인티그레이트 부분인데요. 인티그레이트는 저희 인젠트가 20년 넘게 연계를 주력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 각 영역별로 굉장히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는 아이게이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연계 솔루션이 이미 있었고요. 그 외에도 EAI, ESB라는 솔루션과 API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 자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솔루션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 솔루션들이 아이파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MSA 아키텍처로 다 전환했고 모든 기능들은 통합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통합 관리 모니터링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파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트롤 패널이라든지 다양한 커넥터들 그리고 보안에 필요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각각 요소별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해당 솔루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토메이트 부분인데요. 오토메이트는 개발 단계에서의 자동화와 운영 단계에서 자동화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자동화는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모든 인터페이스는 로코드, 노코드로 개발할 수 있게 관련된 툴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빌트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코드, 노코드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는 오토 매핑을 통해서 모든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는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고 혹시 다르게 매핑할 부분이 있을 때만 별도로 엔지니어가 개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제가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변환할 때 저희가 젠 AI를 여기에 시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상 징후 감지나 아니면 연계량을 사전에 예측하는 부분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클라우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되고 배포됩니다. 그 관련해서 연계 솔루션 3개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있고요. 개발부터 배포 이후 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관련돼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희가 올려서 서비스한다,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커스터머가 온프레미스에 쓰시든 아니면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에 쓰시든 아니면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쓰시든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구동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제가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아마 기존의 대부분의 은행들, 금융권들은 온프레미스에서 많이들 시스템 구축해서 쓰고 계실 겁니다. 특히 계정계는 아직도 뭐 클라우드에 올리신 고객사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정계는 온프레미스 쓰고 계시지만은 뭐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도 온프레미스 당연히 두셔도 되고, 특정 비대면 채널 중에 특정 채널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올리셔도 돼요. 아니면은 비대면 채널로 온프레미스에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되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운영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그쪽에 만들어서 언제든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도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사스를 과감하게 가져다가 도입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파스가 어디든 다 구동될 거기 때문에 아이파스를 온프레미스에 두셔도 되고 뭐 특정 클라우드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중으로 두셔도 돼요. 이중으로 두셔도 아이파스가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아키텍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클라우드 다음은 이제 인티그레이트 지원 부분인데요. 인티그레이트는 저희가 이제 인티그레이션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내외 채널 연계,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받는 APIM 솔루션, 그리고 전사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인터페이스 통합 관리 EIMS 솔루션을 각각 아이파스 내에 각각의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기능들은 통합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스템을 해당 모듈을 몇 개를 갖다 쓰시더라도 마치 하나처럼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대내외 연계 채널 연계는 저희 아이게이트가 2000년 초반부터 제품을 출시를 해서 지금 많은 금융권에서 쓰고 계십니다. 이런 아이파스 내에 아이게이트가 내장되어 있고요. 이 아이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채널계나 정보계와 대내외 채널을 계정계와 정보계와 대내외 채널을 연계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게이트는 그 외 내부적으로는 아이툴즈, 아이매니저 그 외에 5가지 모듈로 구성이 돼서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APIM 서비스 부분인데요. APIM 서비스 부분은 API 서비스 연계 부분은 저희 이제 APIM 솔루션으로 제공을 되고 있는데, APIM 솔루션은 저희는 API 제공자 영역부터 API 소비자 영역까지 생성부터 배포, 검색, 개발, 운영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합니다. 제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IT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API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EAI ESB를 APIM 내에서도 APIM의 일부 요소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REST 플로 메시지가 와도 EAI ESB가 매핑하고 어댑터를 통해서 TCP, 기존 시스템의 TCP나 뭐 플랫 파일이라든지 HTTP, XML로 컨버전하고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을 API로 뭐 급하게 전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계정계를 그대로 두시고 모든 서비스를 API로 바꾸실 수 있어요. 아이파스의 또한 중요한 부분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만들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빌트인 커넥터들입니다. 커넥터를 다양하고 많이 보유를 해야지 다양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서비스 간에 통합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오랫동안 대내외 채널 연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미 커넥터로 별도로 만들어서 대내 채널, 대외 채널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 채널은 말할 것도 없이 대외 채널은 금융권에서 많이 쓰시는 금교론이라든지 뭐 예탁결제원 그 외 많은 기관들의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신데요. 저 서비스를 가져다가 그 상태에서 이네이블만 하시고 제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돌리시면은 바로 서비스가 됩니다. 물론 뭐 인프라적인 환경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측면은 전혀 없이 바로 연계가 되고, 물론 내부 포맷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내부 시스템의 포맷만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대외 기관과의 연계는 바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토메이트 부분인데요. 오토메이트 이제 로코드, 노코드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저희는 빌트인 커넥터나 빌트인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미 만들어서 내장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커넥터와 서비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로우처럼 연결만 하면 인터페이스가 그냥 만들어집니다. 코딩이 전혀 없이 만들어지고요. 요 개발 툴은 웹 기반으로, 물론 이클립스에 뭐 플러그인으로도 쓰셔도 되지만은 그냥 웹 브라우저로 바로 돌리셔도,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 링크에 접속만 하시면은 요걸 만들고 저장하고 배포하실 수 있도록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게 연계량 사전 예측 부분입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로그를 저희가 가져다가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하면은 각 기관별로, 각 시스템별로,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일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측 모델과 새로운 실시간 연계 로그를 병합을 해서 앞으로 발생할 연계량을 사전에 예측을 합니다. 시스템별, 기관별, 그다음에 일별, 시간대별로 연계량을 예측을 하고요. 이 연계량을 예측의 결과에 따라서 담당자에게 필요하면 알림을 보내면은 담당자는 뭐 업무량, 연계량을 사전에 좀 업무를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내부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뭐 자원을 추가로 할당을 해서 그런 대량의 연계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인젠티 알파 셀러 쭉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클라우드와 인티그레이트와 오토메이트라는 세 가지 레이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를 포함해서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이든,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든 또한 어떤 서비스든 간에 다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파스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당 사례는 이제 H은행 사례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개방형 채널 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고, 해당 사업에서는 MCA라고 고객은 부르셨고요. 그다음에 EAI, FEP 그리고 전사 전문관리 EIMS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1단계로 EAI 일부와 MCI 일부 그리고 FEP 전체를 구현하셨고 올해 2월에 마쳤고요. 이제 그 이후에 2단계를 12월 달에 이제 착수 준비하고 있고 12월 중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두 가지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하셨고요. 연계량의 변동성이 좀 큰 비대면 채널 연계는 아이파스로 구축을 하셨습니다. 아이파스로 구축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셨고요. 대면 채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없다라고 보셔서 대면 채널은 이아스 환경의 그 VM으로 구축을 하셨고, 대외 채널도 사실은 아이파스로 적극 검토를 하셨는데 결국은 회선 그 대상 기관과의 회선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대면 채널과 대외 채널은 이아스의 VM 환경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플랫폼이지만은 아이파스로 일부는 구축을 하고 일부는 이아스로 구축을 해서 오픈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객이 보셨을 때 성공 요소 크게 세 가지로 주셨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
그다음에 인프라 고객도 이번에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처음으로 구축하셨기 때문에 이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구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고 또한 연계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고객은 솔루션 선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고 연계 솔루션을 선정하실 때는 안정성하고 성능 두 가지를 보셨고요. 안정성은 레퍼런스를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실제 레퍼런스 사이트에 방문도 하셔서 의견도 피드백을 많이 고객 저희 피드백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성능 부분은 기능 POC와 성능 BMT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선정해 주셨고요. 이제 인프라 설계는 뭐 클라우드 쪽 많이 고민하셔서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이파스를 도입함으로써 향후에도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고객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쭉 저희 고객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면은 사실 아이파스가 당장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FEP나 MCI 솔루션들이 현재 있는 도커에서 대부분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합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확장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은 결국은 현재 솔루션은 개발부터 테스트 배포까지를 다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는 신속한 IT 서비스 환경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단기간에는 되시겠지만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결국 경쟁에서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기존의 솔루션을 넘어서는 그러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인젠트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파스로 기존의 MCI FEP를 과감하게 저희는 아이파스로 전환을 선언하고 아이파스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MCI FEP도 언제든지 뭐 저희와 같이 하셔도 되지만은 미래를 가까운 2년, 3년 후 미래를 고민하신다면 아이파스를 적극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저희 그 부스에 가시면은 저희 백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어떤 단계에서 뭘 했는지 내용이 있으시니까 저희 그 백서 받아가셔서 참고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컨택 해주시면은 제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